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목구멍이 화끈거리거나 쓰리신 분들, 위에서 산이 역류하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 속이 쓰리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약 없이 역류성 식도염을 이겨내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약물 없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밥을 먹고 바로 수영을 하고 왔는데 목에 기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식도 안에 있는 느낌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병원에 가니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가슴 중앙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인데요. 이는 대체로 명치 끝에서 목구멍 쪽으로 치밀어 오르는 듯한 타는 느낌, 혹은 화끈거리고 쓰린 느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곤란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위산 역류가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되면 신물이나 쓴물 혹은 소화된 음식물이 다시 입으로 넘어옵니다. 때로는 후두염이나 인후염으로 인한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목에 음식이 걸리는 느낌이 발생되기도 하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도 목에 덩어리가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만성 기침도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헛기침, 쉰 목소리, 천식, 목이 쉬거나 충치가 생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그마한 증상이라도 우리의 일상을 괴롭게 하는 이 역류성 식도염은 도대체 왜 발생할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의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 상태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한 형태로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하부식도 괄약근은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일종의 밸브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도록 닫혀 있지만 이 괄약근의 압력이 낮아지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을 경우 위산과 소화액이 식도로 역류합니다. 식도의 점막은 산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류가 반복되면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산 과다 분비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고산도 음식, 카페인, 알코올, 초콜릿, 기름진 음식 등의 섭취는 이를 촉진시킵니다. 비만은 복부 압력을 증가시켜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높이며 임신 중 호르몬 변화와 태아의 성장도 복부 압력을 증가시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연도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 중 하나인데요. 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과식, 식사 후 바로 눕기, 늦은 시간에 식사하는 등의 식습관도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약물은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감소시키거나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제나 항히스타민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런 약들을 처방해 줍니다. 역류성 식도염 약은 크게 위산 분비 억제제와 위장관 운동 촉진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산 분비 억제제로는 HE 수용체 차단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가 있습니다. HE 수용체 차단제는 위벽의 HE 수용체를 차단하여 히스타민에 의해 유발되는 위산 분비를 줄입니다. 위산 분비를 감소시켜 증상을 완화하고 제산제보다 지속 시간이 길어 하루 1, 2회 복용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장기 복용 시 약물 간 상호작용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는 위산 생성의 마지막 단계를 차단하여 위산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효과가 강하고 지속 시간이 길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장기간 사용 시 비타민 B12, 칼슘, 철 등의 흡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골다공증, 신장 문제, 감염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PCAB는 최근 개발된 약물로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와는 다른 기전을 통해 작용하지만 PPI보다 빠르게 위산 분비를 억제하며 그 효과는 더 장기적입니다. 하지만 PCAB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약물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 입증이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두통,
설사, 복통 등이 있으며 이는 PPI와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산 분비 억제제와 함께 쓰이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가 있습니다.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위와 장의 근육을 자극하여 수축을 증가시키고 음식물이 위와 장을 더 빨리 통과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원활해지고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소화기 문제를 가진 환자에게 유용한 약물입니다. 위와 장의 근육을 자극하여 음식이 더 빨리 이동하도록 돕고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질환 등의 증상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장기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관련 약 중 하나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신경계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들은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만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완치하기는 어려우며 약물을 장기 복용할 시 두통, 설사, 복통, 심혈관계 위험 증가, 신장 질환 등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그 효과가 감소하거나 더 많은 약물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물들은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 이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습관,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습관의 개선 없이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방법으로는 먼저 식사 후 최소 2-3시간 동안은 눕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잠잘 때 상체를 약간 높여주는 침대나 베개를 사용하면 역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왼쪽으로 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데 비만은 역류성 식도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금연과 금주도 중요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식도, 괄약근을 약화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 방법으로는 과식을 피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를 돕고 역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 최소 3시간 동안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물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가 팽창하여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초콜릿, 토마토, 바카, 오렌지 주스 등이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인 커피, 차, 콜라 등을 피하고 탄산음료는 위산을 자극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고추, 후추 등 매운 음식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과격하지 않은 유산소 운동은 소화를 돕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윗몸 일으키기, 복대 착용, 파워프레스 같은 복부 압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복부 압박을 피하고 꽉 끼는 옷이나 벨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약물 없이도 역류성 식도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